자, 착수시기, 기수시기 말씀드렸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재기할 때, 피고는 허위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했을 때, 그쵸? 그쵸?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별표. 자, 소송사기는 소송에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소장에 유의한 송달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의한 송달일 필요가 없다. 자, 다시 노트 펴볼까요? 여기잖아요. 어? 지울까? 여기? 자, 보세요. 착수가 여기라 했잖아요. 원고가 법원에 허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때 착수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후에 법원직 공무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는 것은 착수 이후잖아요. 착수 이후에 송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잘못 송달되었는지 착수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우편물에 날아갔다 할지라도 착수이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자, 그럼 다시 교재 가볼까요? 그래요. 소장에 유의한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밑에 요 다른 사람이 받았지? 그래도 마찬가지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면은 변함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됐죠? 다음 판례 가볼게요. 자, 피고 나왔네요. 피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다. 그치? 허위 내용이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 제출 및 찍으시고 이때 착수. 그 다음에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했을 때 착수. 그와 같은 주장의 내용을 담은 것이니까 허위 내용이죠. 허위 내용의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했을 때 이때 착수. 그쵸? 그 다음에 변조한 내용을 가지고 소장 첨부하여 제출했지? 제출하면 착수. 조작된 것을 가지고 제출하면 착수. 맞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뭐 누구를 이겼네 마네 이런 것들은 착수하고 영향이 없다고요. 그냥 착수. 자, 밑에 공판 사실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 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동그라미 하면 착수. 그쵸? 그 다음에 허위 내용이지? 허위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지? 제출하면 착수. 그쵸? 제출하면 착수야. 무슨 꼭 의사표시 할 필요 있어? 이런 의사표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출하면 착수. 자, 그 다음 6번을 체크해 볼게요. 6번은 뒤에 비교되는 판례 나오기 때문에 체크 잘 하세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 여기서 색깔칠 할게요. 있는 자예요. 있는 자를 색깔칠 할게요. 자, 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말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밑줄 그시고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요 제기가 동그라미인데 말소가 키워드니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착수가 돼요. 왜 착수가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 맨 앞에 노트에 나와 있는데 저 앞에 그 총론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여기다 그냥 필기할게요. 여기가 이제 등기부지. 등기부다. 등기부. 이거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이 D가 지금 현재 소유자, 현재 명의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B는 최초 이름이 기재된 사람, 최초 명의. 이 건물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건물이 와 있다. 건물이 지금 누가 명의자예요? D가 명의자예요. D가 지금 현재 이 건물 명의자입니다. 그러면 최초 명의자는 뭐야? 최초 명의자가 할 때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나요? 이전 등기 하나요? 최초 명의자는 이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 아시겠어요? 보존 등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B에게 이전이 되면 B에게 뭐 팔아먹거나 뭐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지. 이전 등기하고 A는 이렇게 두 줄로 싹 법원직 공무원 등기소집 공무원이 두 줄로 싹 이렇게 거버리지. 그리고 지금
소유자는 B다. B가 또 이걸 C에게 팔아먹게 되면 이전 뜯기를 하게 되는데 역시 B 역시 싹 삭제가 되죠. C 역시 D에게 팔아먹게 되면 이전 뜯기를 하게 되고 C는 싹 사라집니다. 그쵸? 그치? D가 살아있지? 그럼 현재 소유자는 D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그게 A든 B든 C든 현재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뜯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왜? 야 그거 네 거가 아니고 이것만 내 거야. 원래 내 건데 왜 네가 네 앞으로 돼 있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뜯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자체 만약에 봐봐. 이 등기된 적이 있던 사람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요.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것이 후진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서 만약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다시 취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등기된 적이 있던 과거의 자가 자기가 소송해서 이겨버리게 되면 이 건물이 내 앞으로 이전 등기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바로 뭐가 된다? 착수다. 이런 말. 됐죠? 뒤에 가서 다른 판례 좀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강제집행 절차 같은 경우는 개시 신청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배당 신청 동그라미, 밑에 압류 신청 동그라미 하게 되면 착수인 거예요. 그게 다 허위겠지. 허위니까 사기죄를 묻겠지. 다음 페이지. 요 판례 중요하죠? 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 빨간색 동그라미 할 때 착수가 된다. 착수가 된다. 됐죠? 왜 유치권은 경매 신청할 때 착수를 인정하나요? 여기 나오잖아. 유치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을 때 유치권자는 밑에 배당을 받게 돼요.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배당이 재물이나 재산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하는 것 자체가 착수. 받게 되면 기수가 되겠죠. 그래서 경매 신청 자체를 착수로 인정한다. 그런데 자 밑에 요 5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5번도 체크하시고요.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 공사 대금 채권을 근거로 파란펜으로 유치권 신고 세무. 이건 왜 착수가 안 되나요? 위에 나와 있는 유치권을 기한 경매 신청은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만으로도 착수가 인정되는데 왜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배당을 못 받지? 그냥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배당을 못 받아요. 이것만으로는 뭐다? 배당을 못 받는다.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즉 유치권 신고는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 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착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 2번을 묶을게요. 그리고 형광 사인펜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디다 색깔 칠하시는지 아시죠? 갑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적이 없다 색깔 칠하시고 2번도 없다 색깔 칠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볼까요? 앞페이지 가보세요. 여긴 뭐 했어요?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잖아요. 있는 자. 그래서 색깔 칠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 결국 내 앞으로 등기가 취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던 자가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착수를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1번, 2번은 없는 자잖아. 그쵸? 내가 이겨봤자 저 등기가 내 앞으로 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 등기된 적이 없던 자, 매수한 적이 없던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착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전 등기 말소 나와 있지? 말소를 잠깐만요. 여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랬지? 밑에 말소 등기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랬지? 이전 등기 말소입니다. 이전 등기 말소. 여기 이전 등기 말소예요.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는 착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 거도 이전 등기죠. 앞에 부분도 이전 등기. 그쵸? 이전 등기 말소다. 왜 자꾸 이전 등기 말하는지 아세요?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인정된다 그래요. 보존 등기.
지금 다 이전 등기지? 예, 보존 등기는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총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총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예고 등기는 예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고 등기만으로는 착수라고 보기질 않고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원인 부여라면 역시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착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 6번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 전부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금 소송의 원인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보시게 되면 갑이 금융기관의 피고인 명의라 했잖아요. 자, 피고인 명의라 했어요.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시스템에 갑이 곧 인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력하면서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이 피고인 세무차 보세요. 피고인이란 사람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사기죄야? 여기 지금 명의자가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그치? 피고인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란 사람은 뭐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제가 사기죄 할 때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자기 명의니까. 자, 기소식입니다. 자, 기소시기는 당해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인데 여기서 확정이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때를 말하느냐 아니면 1심에서 확정되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판례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때를 하는 것은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서 형식적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1심 판결을 말합니다. 자, 1심 판결이 나면 거기서 기수가 되는 것을 말하지 그 판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대법원에 가서 확정될 때를 의미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X 하시고.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소송의 1심입니다.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때 사기죄는 기수가 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제기된 피해자 추한 항소에 따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피고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할 때 이것은 사기죄 기수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출제 가능성 높아요. 여기서 형식적 색깔 칠할게요. 1심 색깔 칠하면 됩니다. 자, 지급명령 설명드렸죠. 지급명령은 허위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자, 요 판결 잘 받으세요. 여기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이때 소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실행에 착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그 허위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신청을 했다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착수가 되는 것이고 이 신청이 했다 하더라도 신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있다 하여 실행의 착수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했을 때 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죄의 범행 자체가 이 신청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밑에 지급명령 나왔죠? 자, 지급명령 갑니다. 자, A가 있어요. B가 있고 A가 물품이나 노무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물품을 제공했다는 말은 뭐 납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 가게에다가 납품을 했다고요. 납품을 했다. 또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일을 해줬다. 직원으로서 일을 해주든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일을 해주든지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건값을 받든지 노무 대가를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B가
이 대금을 줬어요. 대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대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B가 영수증 처리를 잘 못했어요. 준 것은 맞아. 준 것은 사실이야. 근데 영수증 이 처리를 잘 못해서 A가 옳거니 요거 이용해 먹자.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법원에다가 허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급명령 신청이 뭐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한 것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 나한테 돈을 줘라. 라고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허위였지. 이 B는 A에게 대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대금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란 놈이 영수증 처리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대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급명령은 이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그러면 법원이 이걸 접수했잖아요. 접수했지. 법원이 B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요. 송달. 어떤 내용이냐면 한 달 내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A가 신청한 내용의 신청서 내용이 B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데 거기 맨 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이 신청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라. 이의 제기를 하라. 근데 한 달 내라 그랬는데요. 이걸 2주야. 2주로 바꿔. 2주입니다. 2주. 한 달이 아니고 2주입니다. 바꾸세요. 2주를 줍니다. 2주. 그럼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 만약에 하지 않잖아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된다. 그러니까 A 내용이 그대로 100%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만약에 확정이 되면 A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B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로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 지급명령 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떨 것인가? 그때는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식 재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제기하면 B라는 사람이 돈을 줄 것 같다. B가 착한 사람이라서 줄 것 같다. 착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라서 겁을 먹기 때문에 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A가 지급명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만큼 진행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급명령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한 달을 까먹고 시작하는 거야. 어차피 뭐 정식 재판 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B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이건 약간의 액션만 취하면 돈 줄 것 같다 싶을 때에는 지급명령 제기하지만 깐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이 CL에 안 먹혀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것이 사기죄니까 사기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실제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지만 지급명령 신청해서는 잘 안 줘요. 그래서 보통은 바로 그냥 재판 걸어버리죠. 자, 일단 허위의 증명 신청이 이렇다는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시최고 신청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법원의 재건 판결을 받았을 때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관련 판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할 때 이 소송 제기가 바로 착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이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때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수 시기는 이 판결 확정 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보면 사실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허위 주장을 하면서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실행에 착수가 되고요. 판결 확정되면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갑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맞출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지위 취득이 기수라는 그 뜻이죠. OX 판례. 자, 소송 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소송을 제기하여 4동, 4동 전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빨간색으로 4동 전부에 대해서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다음. 좀 어려운 판례들이 좀 나오네요. 이 두 가지가 마지막인데. 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 또는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랬네요. 자,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제, 여기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라 이렇게 했잖아. 이 제3채무자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은행입니다. 은행.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서 위 채권을 전부 받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전부 명령 받게 되면 이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에 따랐지. 지급명령 신청에 따랐지. 지급명령 신청하게 되면 이때가 뭐가 돼요? 이때가 착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부 명령이 뭐냐? 자, 봐요.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채권자예요. B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자는 A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B가 예금주예요. 예금주라서 이 은행이 있죠.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금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B와 은행과의 사이를 보게 되면요. 이 B가 채권자잖아요. 자꾸 에러 나네요. 자, B가 어떻게 돼요? B가 이 돈에 대해서는 B가 채권자가 적을게요. 채권자가 되고요. 은행이 채무자가 되죠. 맞잖아요. 그럼 봐봐요. A, B 사이에서는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고 B하고 은행 사이에서는 B가 채권자가 되고 은행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가 봤을 때 이 은행을 뭐라 불러요? 은행은 채무자의 채무자잖아요. A가 봤을 때 A는 B를 채무자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봤을 때 이 은행을 뭐라 불러요? 제3채무자다. 제3채무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나요?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이겨서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승소 판결문 외에 강제 집행 승소 판결문에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문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장이죠. 승소 판결문에다가 강제 집행 부여를 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요. 제가 가봐서 잘 알아요. 자, A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간다?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이 B라는 사람이 예금 계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이게 1천만 원을 한번 해볼게요. 1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1천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B가 은행에 예금한 돈이 1천만 원 한 2천만 원 된단 말이에요. 2천만 원 된단 말이죠. 그러면 A가 은행에 가서 내가 받을 돈이 1천만 원 있는데 그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내 앞으로 이체시켜라. 이게 바로 뭐냐면 채권 압류를 걸죠. B가 갖고 있는 은행 예금에 채권 압류를 걸어버리죠. 압류를 걸어버리고 내 앞으로 어떻게 한다? 내 앞으로 이전시킨다. 그 액수만큼 이전시키는 명령을 뭐라 불러요? 전부명령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허위였다는 거죠. 봐봐요. 피고인이 타인 명의가 이제 B겠죠. 타인 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을 기망했다 했어요.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 등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은행에 가서 자기 앞으로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서 결국 위 채권을 전부 받았다면 뭐가 된다? 이게 허위였기 때문에 사기였기 때문에 사기죄는 기수가 되었다. 전부명령 받게 되면 기수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갑은 일제시대에 사장받은 토지, 불화받았다는 거예요. 불화. 일제시대로부터,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로부터 불화받은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명의 소유자 보존특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을이 사장명의인 갑의 소유권을 대습 상속한 것처럼 상속인의 사망시기 등을 조작하였다. 조작한 다음 을을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보존특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게 뭐야? 착수. 이게 착수죠. 착수.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기죄는 끝나는 거지. 여기서 인용했다는 부분은 사기죄 기수가 되고요. 화해를 내렸다는 부분은 서로 원고 피고 합의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청구를 포기했다고 한 부분이므로 이것은 사기죄 미수가 된다 이런 말이지. 어쨌든 사기죄 기수 미수를 다 인정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대습 상속이 뭔가요? 좀 어려운 말인데 과연 사기죄를 할 때 대습 상속까지 강의해야 하는가? 그쵸? 자, 여기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여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 자식이 먼저 죽어요. 자식이 먼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네.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건데, 그치? 근데 다행히도 이 아들에게 또 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손자지. 이 사람은 이제 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들의 아들은 이제 손자가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게 되잖아요. 사망하게 되면 원래 상속권자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손자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대습 상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을이 사적 명의인 갑의 소유권을 대습 상속한 것처럼 상속인의 사망 시기를 조작한단 말이죠. 이 조작한다고요. 해서 이를 근거로 보존특기, 말소특기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제기하게 되면 착수. 인용하는 결정이 떨어지면 기수가 되고요. 화해가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인용하고 반은 화해가 됐다면 인용한 부분은 기수가 되고 화해한 부분은 미수다 이런 말이 아시겠습니까? 왜? 손은 제기했기 때문에 앞에서 손은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어렵죠? 자, 공소시효 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종료 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 범행 시기가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밑에 판례 중요한 거 나오네요. 중요한 거 나온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노트에서 말씀드렸다. 여기 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 받게 되면 기수가 되는데 저절로 자기 앞으로 등기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어디 가요? 등기소 가요. 등기소 가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 기재죄가 된다. 죄가 각각된다. 그래서 경합범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시면 승소 판결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사기죄 기수. 이전 등기 경리하게 되면 뭐가 돼요?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 기재죄. 죄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실체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에요.